나는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름 성함이 시온, 카바사와 시온. 일본 전서점 공부법 1위, 독서법 1위. 아주 유명한 책이군요. 지은이 카사바 시온은 일본 삿포로에서 태어나서 삿포로 거대학 의학부를 졸업했고,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3년 동안 유학했고, 기국 카사바 심리학 연구소 정신과 의사 카사바 시온 공식 매일 15만 부 이상 발신하고 있는데, 그 부서는 일본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수가 14만 개로 개인으로는 최대 규모의 페이스북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트위터 팔로워 수도 약 12만 명이 이루고,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신의학과 심리학에 관한 지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저자로 정평이 나 있으며, 잡지나 신문 등 각종 언론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인터넷에서 밝은 정신과 의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에 읽은 1만 권 이상의 폭발적인 독서 경험과 내각으로 증된 기억에 남는 독서법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SNS에 소개하고 집필하는 등 넓게 알리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메일의 달인이 가르쳐주는 Gmail 업무 기술, 트위터의 달인이 알려주는 페이스북 업무설, SNS 달인이 알려준 또 문장 기술, 매일 오후 90분 만에 매일 인터넷 SNS를 전부 끝낼 수 있는 99가지 심플한 방법, 너무 애쓰지 않으면 병이 낫는다 등 이런 것들이 있네요. 원균이는 은영미 국민대를 졸업했고, 단연간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하셨고, 많은 책을 번역해 하셨네요.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독서다. 아직도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독서를 하고 있는가? 어느 책이 좋았나요? 어느 부분이 좋았나요? 아주 예전에 읽어서 뭐라 감상하기 어렵네요. 모처럼 시간을 내서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책을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일반적인 책이면 아마 1년에 1시간 이상 소요되었을 것이다. 책을 읽다가 그렇구나 라고 자신도 모르게 끄덕거리는 문장을 만났거나 시생활에 유익한 노하우를 발견했을 때 그런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큼 그건 안타깝다. 100권 읽어도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독서다. 그러면 책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독하면 기억이 남을까? 압도적인 인풋이 있어야 압도적인 아웃풋이 가능하다. 잠시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한 달에 30권의 책을 읽고 1년에 약 3권의 책을 쓰고 있다. 또한 정신과 의사 카사바 시온 공식 매일 매거진을 날마다 발신하고 있는데, 그 부서가 15만 부 이상으로 일본에서 손꼽힐 정도다. 페이스북에서 매일매일 투고하고 있는데 좋아요 수가 이렇게 많다. 비결은 한마디로 압도적인 인풋에 있다. 매일 압도적인 양의 정보를 내 머릿속에 입력하기 있기 때문에 원고지로 적게는 10에서 20장 정도, 많게는 약 30장 분량의 출력이 날마다 가능해진다. 압도적인 인풋이 있어야 압도적인 아웃풋이 가능하다. 매달 30건 정도로 해서 3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 대단한 독서가 이시군요. 자기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독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압도적인 인풋이란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와 비슷하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없고 등등등등 먹어야 된다. 정신과 의사에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독서법은, 이 책에서 키워드는 아프과 틈새 시간이다. 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내 속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함으로써 기억이 오래 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쭉 방법이 나왔고요.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독서법의 장점은 뭘까요? 인터넷 정보는 한마디로 대형마트의 시식상품 같아. 돈을 주고 사 먹을 식품을 조금씩 공짜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맛보면 맛있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 작은 조각 몇 개 집어먹는다고 해서 식욕이 채워지거나 만족해지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단편적인 것이 바로 인터넷 정보다.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지식 일부를 알 수 있어도 책처럼 전 세상을 순서 있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는 없다. 정보와 지식은 어떻게 다른가? 당신이 1년 전에 신문을 꺼내 읽었다고 가정하자. 지금 보아도 여전히 유용한 내용일까? 아마 실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물론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있고 반대로 정보만 실려있는 책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인터넷에서는 정보를 얻고 책에서는 지식을 얻는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결정화된 지식, 단순히 나열된 문자 정보에 근지 않고 그 정보를 응용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10년이 지나도 기억이 가물거리지 않는 결정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책이다. 단편화된 지식의 정보는 그것을 모아서 분석하고 정리해서 이해한 뒤에 기억하고 체계화해서 숙성시켜야 비로소 자신의 생활과 일,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될 수 있다. 한편 책에는 저자가 미리 정보를 분석해서 하루를 72시간으로 만들어준다.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5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고 행복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시간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행복도 결정이 된다. 책에는 시간 절약 노하우가 담겨있다. 얼마 전 직원이 총 4여 명인 작은 건설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아침 업무가 시작되자 사무원 한 명이 PC 앞에 앉더니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면 이와 같이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 절약 노하우가 쓰인 것이 책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돈으로 살 수가 있다. 앞으로 페이스북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 직접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페이스북을 시작한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가지다가 사용법을 익히면 약 3개월 후쯤에는 대략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이 하루에 1시간씩 걸린다 해도 3개월이면 90시간이다. 약 100시간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자력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굳이 제로 상태에서부터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다. 미리 시행착오를 몇백 시간씩 겪은 저자라는 선배가 그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그에게 시행착오의 결과만 배우면 된다. 그렇다고 시행착오가 결코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시행착오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시간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시작하기 앞서 책 한 권만 읽어도 기본적인 조작과 사용법에 들이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순식간에 고급선의 시행착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49,000km를 달리는 마라톤으로 치면은 10km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유리하다. 책에는 여러가지, 그래서 책을 읽으면 하루를 72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 나는 매일 페이스북으로 정보를 발신하고 매일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며 1년에 3권의 책을 집필하고 병원 진료를 한다. 또 한 달에 30권의 책을 읽고 한 달에 10회 이상 영화 관람을 하며 1년에 2번은 장기 여행을 떠난다. 이러니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시간도 거의 없어 보이는지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혹은 그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세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나는 매일 반드시 6시간 이상은 잠을 자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거의 모든 작업을 혼자 해낸다. 마치 초인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가 남은 3배 즉 하루가 마치 72시간이라도 모든 업무를 향상시킨다. 독서량으로 경쟁 상대를 압도한다. 독서량이 많은 민족으로 알려졌던 일본의 연간 독서량이 평균 12.3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 하나라의 오직 한 권이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데이터다. 또 일본 문화청이 그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잡지와 만화를 제외하고 책을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는지 물었다. 그러자 책을 한 권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47.5%에 이르렀다. 일본의 절반 가까이가 책 읽는 습관이 없는 것이다. 1위건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4.5, 3, 4건이 10.9%, 또 5, 6건이 3%, 이렇게 이러한 데이터를 볼 때 한 달에 7만 건만 읽어도 당신 독서량에서 일본은 상위 4%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한 달에 7건이라고 하면은 당신이 경쟁자를 뛰어넘으려면 우선 인풋의 양과 질에서 앞서야만 한다. 그 기준이 한 달에 7건이다. 만약에 당신의 경쟁자가 한 달에 3건밖에 읽지 않는다면 한 달에 4건씩 연간 약 50건의 차이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의 인풋과 아웃풋의 양에서 이기고 자기 성장의 속도 면에서도 경쟁자를 훨씬 앞설 수 있다. 인풋 양을 늘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독서량을 늘리는 것이다. 일본인 중에서 한 달에 책을 10권 이상 10권 읽는 사람이 약 2%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한 달에 책 10권만 읽으면 독서량에서 일본인 상위 2%에 든다는 의미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한 달에 10권씩 읽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문장력을 늘리고 싶으면 책을 읽어라.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결정 차이는 문장력으로 나타난다. 책을 읽으면 많은 문장을 접하고 당연히 문장에 관한 지식도 직감하고 발전하게 된다. 케이리 샤이닝, 그린마일 등의 히트작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스티븐 킹. 그는 자신의 창작론을 담은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일을 반드시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 내가 아는 한 이 두 가지를 피할 수 없는 방법. 지름길도 없다. 유혹하는 글쓰기는 소설가뿐 아니라 전문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미국 소설은 부피가 두꺼운 페이퍼 백이 대부분이다. 일본 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부피에 일본 책으로 환산하면 150권 정도 되니 결국 적은 건수원이다. 한 달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 문장력이 길러진다. 그리고 그것은 작가가 될 수 있는 독서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문장력이 시험 받는 시대다. 인터넷 시대인 요즘 문장력은 아주 중요한 기술. 그런데 이런 문장력을 단련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앞서 스티븐 이 말한 대로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밖에는 없다. 인풋, 아웃풋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내가 최근 15년간 매일 하고 있는 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책을 많이 읽고 인터넷에 많은 문장을 쓴다. 고작 2문장으로 일어난 프레젠테이션 혁명. 책을 읽으면 이 모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서점에가도 이러한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책이 각 분야별로 적어도 10권 이상씩은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 지닌 노하우를 더 철저히 실행하고 실천한다면 실제로 내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나는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서툰 사람이다. 그래서 1대1로 대화하는 직업인 정신과 의사를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만 하는 상황은 찾아온다.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기회도 얼마든지 있다. 더욱이 의사들은 학회 발표가 있어도 100명이 넘는 청년 앞에서 이렇게 종종 이런 일을 멋지게 하고 싶다는 거죠. 고민, 불안,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독서는 스트레스, 불안으로부터의 탈출구다. 인간관계, 일, 연애, 돈, 건강. 이상하게도 고민거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다.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마음 상태를 과연 정신과 외래는 질병별로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내원하는 환자들은 이렇게 고민 평소에 책을 사거나 읽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에서 책을 읽을 리는 절대로 없다.
해결법만 알아도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반론하는 사람이 꼭 있다. 해결법을 아무리 익혀도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스트레스도 줄어들 리 없고 말이죠. 고민 해결법을 알아도 고민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계속된다? 이런 사고가 왜 잘못되었는지 뇌과학적으로 증명한 실험이 있다. 어느 정보가 불안을 지워 없앤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처법이 쓰인 책을 한 권 사서 읽으면 된다. 어느 정보로 불안감은 감소되고 해결법을 암으로써 스트레스는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이런 책을 잘만 활용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 뿐 아니라 조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6권만 책을 읽어도 스트레스가 68% 감소한다. 독서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다. 루이스 박사는 경제 상황 등이 불안정한 요즘 같은 때일수록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하면서 무슨 책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작가가 만든 상상의 공간에 푹 빠져 일상의 불안과 스트레스 탈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요즘처럼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정말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가 없다. 공부 머리가 좋아진다. 내 머리가 좋아진 진짜 이유는 나는 원래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적어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말이다. 고등학교 동생들은 그런 내가 10권 이상의 책을 냈고 강연 활동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란다. 머리가 좋아지는 것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뿐이고 오해하는 사람들. 그러나 독서는 우리를 박식하게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창조적 사고력이 좋아지고 지능이 좋아지며 뇌가 활성화되어서 뇌의 효율이 높아진다. 이는 수많은 뇌과학 연구가 증명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인간의 뇌는 평생 성장한다. 머리가 좋고 나쁨으로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평생 혹은 뇌신경은 약 20세까지만 성장하면 20세를 넘으면 뇌세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30년 전 내가 의학부 학생이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배웠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잘못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뇌과학 연구의 발전으로 뇌세포는 20세를 넘어도 분열 성장하고 심지어 평생 지속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뇌를 단련케 한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뇌를 단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바로 운동과 독서다. 좋은 레이드와 에릭 헤이그머니슨 이렇게 읽어보면 운동이 뇌를 젊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자세히 나와 있다. IQ 서치는 읽은 책의 건수와 정비를 한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IQ가 점차 높아진다. 독서는 IQ를 높이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해도 단언한다. 그 밖에 독서가 지능과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데이터를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Q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유전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독서량이다. 무엇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읽었느냐가 열쇠가 된다. 독서량이 문장을 읽을 때 뇌의 전두, 전야, 두정역, 척두역, 후두역의 여러 부위가 좌우뇌 모두 활성화된다. 또한 소리내어 읽으면 이 뇌 부위들은 더욱더 활성화된다. 독서뇌 창조적인 사고력 발달의 열쇠이자 집중력을 발휘할 때 쓰이는 뇌 전두엽 앞쪽에 있는 배회측 전두 피질 독서에 집중한 상태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문학작품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표정에서 그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등등. 또 EQ, SQ 공감 능력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공감 능력은 독서, 특히 소설을 읽음으로써 단련된다고 한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의 대부분을 언어를 통해서 얻고 있다. 언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독서로 인해서 정보와 지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도 길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면 틀림없는 사실이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독서로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당신은 지금의 생활,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의 수입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수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의 생활, 지금의 일, 지금의 수입을 받고 자신의 머리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해봤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 몇만 명의 선각자, 선배들의 지혜를 빌려올 수 있다. 현실을 바꾸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다. 독서를 통해서 무한한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된 이유는 카바사와 씨는 왜 정신과 의사가 되셨어요?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의학부에 입학한 초기만 해도 나는 내과 의사가 목표였다. 그러나 실제로 의학을 공부하고 내과와 외과 등에서 임상 실습을 하면서 나는 어떤 위화감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과 어느 병원에서 컨퍼런스가 열린다. 수련이가 환자 상태를 프레젠테이션하고 베테랑 의사와 교수가 그 위에서 질문하거나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정신과의 임상 실습 자리가 돌아왔다. 정신과 카운슬링은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서 환자와 마주하고 대화를 나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매우 깊다. 그때 나는 정신과에서는 사람과 이렇게까지 진지한 자세로 마주하는구나 라고 감동했다. 그 일을 계기로 내과와 정신과의 전공 선택을 놓고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당신은 소속되고 싶은 외국을 결정하면 졸업 후에 그 외국에 소속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어느 외국으로 들어갈지는 6년째 여름 휴가 끝나기 전까지 결정하는 것이 통례였다.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은 마침내 진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학부 6년 제 여름이 되었다. 이렇게 대표하는 책을 재미있게 봤다. 정신병 입원한 기억상실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 일본 3대 기서 중 하나로 꼽히는 도구라마구라는 지리멸렬에서 다시 읽다 보면 머릿속에 혼란은 이어진다. 심지어 한 번이 정신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알 수 없는 전기 상승을 초월하는 결말, 그야말로 경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세계의 심오한 불가사의를 실감할 수 있었고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기 이르렀다. 정신의학이라는 학문은 참으로 심오하구나. 바로 내가 평생에 걸쳐서 몰두해야 할 주제는 이것밖에 없다. 가이드의 한 시골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도구라마구라는 나에게서 운명을 바꿔준 책이 되었다. 나에게 도구라마구라가 그랬던 것처럼 책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운명을 바꿔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당신만의 운명의 책을 찾아라. 당신에게 운명을 바꿔준 책이 있는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 권의 책은 나 자신이 나아갈 길, 장래의 꿈과 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체험으로만 사물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가난한 경험과 체험으로만 사물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게 될지도 모른다. 우물 밖 정보가 전혀 없는데 그 우물에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리가 없다. 독서로 미래의 선택지를 늘려라. 얼마 전에 한 술집에 갔을 때의 일이다. 옆 테이블에서 한창 취업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대학생 4명이 서로의 구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모두들 취직이 안 돼 몹시 힘든 상황인 것 같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서 대학생 A가 말했다. 앞으로는 어쨌거나 연수 1억 원 되었으면 좋겠어. 등등등. 당신은 연수 1억 원을 버는 방법을 몇 개나 말할 수 있는가? A와 B처럼 인류 인간의 머릿속에 돈과 성공도 독서로 얻는다. 돈을 벌고 싶다면 책을 읽어. 독서량과 수입은 비례한다. 독서량과 수입은 비례한다. 20, 30대 연령층을 보면은 연수비나 벌써 한 달 책 구입이 많고 이렇게 책을 사서 읽어야 되니까. 성공한 경영자의 공통점은 뭘까? 내 친구자 경영 컨설팅은 노다 요시나리 씨는 지금까지 9,000명 이상의 경영자를 만났고 500개 이상의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왔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성공한 경영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흥미로운 것은 성공한 경영자 대부분이 독서가입니다.
대부분이 독서를 많이 했다는 거네요. 자기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킨다. 기억에 남기는 독서가 성장 속도를 높인다. 독서의 최종 목적은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상담자의 자기 성장과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 카운슬링 치료자가 상담자의 행동을 바꾸지 못하면 현실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 독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자기 성장이 촉진되고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며, 자기 성장과 행동의 변화를 익히는 독서법이란 어떤 것인가? 잊어버리지 않는 독서법을 익히고 자기 성장의 속도를 높여서 당신의 현실을 바뀌어 나가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시간, 장소, 걱정 없는 최고의 오락이다. 결국 즐거우면 된다. 카바사와 씨는 책을 왜 읽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성장을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면 그건 살지 모른다. 성장을 위한 독서가 나의 최종 목적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다 해서 매일 책을 펼칠 때마다 성장해야만 해 라고 길을 쓰고 읽지는 않는다. 내가 이 정도로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단지 즐겁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즐거워야 된다. 한 권에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전철역에서도 카페에서도 침소에서 장소를 어디서나 즐길 수가 있다. 즐긴다. 두근거리고 그 즐거운 그 순간에 우리 뇌에서는 기억을 강화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즐기는 독서가 자기 성장을 가져온다. 지금까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자고 해놓고 즐기기 위해서 책을 읽지는 하는 말은 모순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책을 읽는 동기 자체는 즐거워야 하고, 오로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일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면 결국은 지속하기 힘들다. 그렇지. 목적을 달리 성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독서는 짜증이 나는 것이니까요. 책을 읽을 때 즐기듯이 읽는 것이 좋다. 즐겁게. 독서가 깊이져 있던 내가 독서 애호가로 바뀌는 순간 책을 즐겁게 읽으라고 했지만 사실 독서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다. 독서에서 재미를 들이면 되는데 읽으면 잊어져 버리지 않는 독서의 기본 원칙은 훌륭한 건축물은 아침 햇살에 비춰보고 정오에 비춰보고 달빛에 비춰보아야 하듯이 진정으로 훌륭한 책은 유년기에 읽고 청년기에 다시 읽고 노년기에 또다시 읽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독서법의 기본 원칙 3가지, 기억하는 독서, 틈새 시간 독서, 깊이 있는 독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독서, 일주일에 3회 아웃풋하면 기억에 남는다. 책을 읽었어도 내용을 잊어버린다면 의미가 없다. 한 번만 읽어도 자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성장의 약물이 되는 독서, 자신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독서가 필요하다. 암기법 책에 따르면 단어를 한 번 암기했으면 다음날 암기를 하는 대로 확인하라고 한다. 3일째 되는 날에 또 암기 단어를 다시 점검한 다음에 맨 먼저 암기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또다시 점검하라고 가르쳐준다. 이 단계로 암기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이 이다. 실제로 여러 책들에서 1, 3, 7째 복습한다. 혹은 맨 처음 인풋하고 나서 일주일에 3회 아웃풋하면 기억에 남는다. 맨 처음 인풋 날로부터 7에서 10일 이내에 3, 4회 아웃풋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억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간의 뇌에는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입력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을 모조리 기억한다면 인간의 뇌는 순식간에 과부하 상태가 빠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뇌는 입력된 정보의 대부분을 잊도록 만들어져 있다. 어제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떠올려보자. 시간 단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달 전 일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매일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존하는 영역은 뇌의 해마인데, 해마는 입력된 정보를 1, 2주 1만 가 보존한다. 그리고 기간 중에서 2, 3번 입력된 정보에는 이건 중요 정보다라는 쪽지를 붙인다. 쪽지가 붙은 중요 정보는 기억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측두엽으로 이동된다. 측두엽에서 한번 들어가면 잊기 힘든 정보가 되어 장기간 보존된다. 손해라는 말인 건데요.
축대비에 들어가면 해마다 단기간의 기억을 막고 축대비 장기간의 기억을 막는다. 만일 책에서 읽은 정보를 축대비에 위치한 기억의 근거에 옮길 수만 있다면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이 되는 것이다. 기억에 남기는 4가지 아웃풋 방법은 책을 읽고 일주일에 3회 아웃풋하면 기억에 남는다. 이것이 뇌과학에 근거한 기억법의 법칙이다. 책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책을 추천한다. 감상, 글, 깨달음, 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메일 매거진에 서평과 리뷰를 쓴다. 이 4가지 아웃풋 방법 가운데 일주일 이내에 3가지만 실천. 마음이 움직이면 기억에 남는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은 대부분 잊어버리지만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나 마음이 움직인 사건을 잊기가 힘들다. 그래서 복습도 아웃풋도 하지 않았는데 격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강렬하게 기억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희로애락과 함께 기억력을 증가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다량으로 분비되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기억력 향상이 확인됐는데 전달 물질은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등이 있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은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때 분비되는데 또 신경 전달 물질이다. 사고나 자연재해에 가까운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죽음 등의 직면했을 때 분비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이 있다. 과거 학대나 이렇게 재해 등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당할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꼈던 체험을 잊지 못하고 자꾸만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마음의 질병이다. 그 원인을 뇌과학으로 설명하면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다량으로 분비되어 과거 충격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행복 호르몬 혹은 행복 물질을 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은 가슴이 두근거릴 때 혹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된다. 가령 소풍 전날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은 부푼 기대감에 애정이나 스킨십과 관련되어서 분비된다. 가령 5년 전에 사귄 이러한 뇌 신경전달 물질들을 독서정에서 분비시킬 수 있다면 내용을 더욱 명확히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스즈키 고지가 쓴 호러 소설 링을 읽었을 때 공포감으로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그래서인지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도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럴 때는 공포로 인해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엔돌핀 등의 기억이 높이는 데 뇌 신경 의식적으로 분비시킴으로써 책 내용을 선명하게 이렇게 하겠다. 자투리 시간을 100% 활용하는 틈새 시간 독서. 나는 틈새 시간에만 한 달에 30권을 읽는다. 내가 한 달에 책을 30권 읽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굉장하네요. 책 읽을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라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 독서를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은 책을 읽지는 않는 사람의 가장 흔한 변명이다. 일본 문화청이 발표한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서량이 적은 이유 중에 1위는 일이나 공부로 바빠서 읽을 시간이 나는 한 달에 30권의 책을 틈새 시간만 읽고 있다. 틈새 시간, 장소로 이동할 때, 전철 등등, 출퇴근 시간 등등에서 이렇게 2시간, 이렇게 2시간씩 한 달이면 총 60시간. 60시간은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아무리 책 읽는 속도가 느린 사람이라도 한 달에 무려 10권은 읽을 수 있다. 내게는 스마트폰이 없다. 당신은 전철에서 주로 무엇을 하는가? 아마도 스마트폰을 만들 것이다. 사실 나는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일이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스마트폰이 없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네트워크를 받은 사람이 스마트폰이 없다니 의외인데요 라고 놀란다. 내가 스마트폰을 사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필요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틈새 시간 대부분을 책을 읽는 데 쓰고 읽고 또 전철 일하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책을 꺼낸다. 많은 직장인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 당신도 바쁜 하루를 살고 있을 것이다. 독서법은 고시간 활용법이다. 직장인은 바쁘다 일도 해야 하고 모임에 나가야 하기도 하고
독서 시간의 수문이다. 어디에 둘 것인가? 시간. 내가 틈새 시간에 하루 한 권을 읽는 데는 작은 고차가 있다. 외출하기 전에 오늘은 집에 올 때까지 이 책을 다 읽어야지 결정하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파민이 이제 설정해서 이제 오르게 한다. 오늘 이 책을 다 읽어야지 목표를 설정하고 제한 시간을 두면은 긴박감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억과 관계된 뇌 신경전달을 줄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책 내용의 기억이 잘 남는다. 만약에 다 읽지 못하면 내일도 그 책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8, 90% 이상 책을 나머지 10%를 읽기 위해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것은 노력 낭비다. 속도보다도 심독에 집중하는 깊이 있는 독서. 심독. 토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읽어라. 모임에 간담회 가면 이번에 내신 신간 잘 읽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기쁘다. 내가 생각하는 책을 읽었다라는 말의 정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감사평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없다는 책을 읽은 의미가 없다. 토론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떤 몸에서 읽은 책으로 함께 10에서 20분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토론이다. 감상이나 의견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은 아웃풋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나아가서 아웃풋할 수 없다는 것은 독서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런 독서법으로 100권의 책을 읽은들 그 어떤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책을 읽는 시간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을 전제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내용을 기억하지 않으면 속독해도 의미가 없다. 내가 틈새 시간에만 한 달에 30권가량 읽는다고 하면은 속독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하지만 나는 속독법을 결코 배운 적도 없고 딱히 속독하려는 의식도 없지만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 보통 자기 개발 서적이라면은 3시간에 책에 따라서는 30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독서의 질이 깊이가 생기는군요.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독서법 키워드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모두 책에 있다. 읽으면 책. 링컨이 그렇게 했네요. 아웃풋. 며칠 그으면 기억하는 형광펜 독서법. 책은 지저분하게 읽으면 낙서투성이라 하면서 읽으면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거네요. 책을 읽으면서 좀 지저분하게 좀 읽을 필요도 있네. 줄을 끄면서 책의 장점을 소개하는 홈쇼핑, 또 읽은 책을 이야기하고 또 추천도 하고 이렇게 홈쇼핑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SNS 독서의 완벽한 결합, 소셜 독서법, 책을 읽고 감상을 공유한다는 거지. 여기저기 나누고 그래서 참 이 대기업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장력에 자신이 없다면 책 속의 명언을 이용을 해라. 문장에 자신이 없으면 책을 읽고 나면 소셜미디어 감상문이나 명언을 투고하라. 명언. 소셜 독서법은 많은 수의 좋아요가 모이고 댓글이 달릴수록 점점 더 상당한 재미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글쓰기 능력을 높여주는 리뷰 쓰기 독서법은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책은 서평을 써본다. 리뷰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쓴다. 리뷰를 쓴 것은 중요한 이유는 책 내용이 기억으로서 새겨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깨달음도 다시 정리되기 때문에 깨달음을 확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루 밤 자고 나면 써놓은 글을 보면은 냉정하고 또 논리적으로 문장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쓰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고 기억의 법칙을 감안해도 당일보다 며칠 간격을 두는 것이 높은 복습 효과를 볼 수 있고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 그렇군요. 책 속 정보를 모두 짜내는 생자몽 칵테일 독서법은 이렇게 생자몽 칵테일 독서법 뭐 이런 것도 있군요.